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옷을 가장 잘 만드니? 어머나, 찾았다! 고수의 풍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수선하는 걸 보면 진짜 잘해주시고 보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선의 장인,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손길, 여기 있어이다. 찾아가시는 분도 좋아할 때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우리 수성계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네, 옷 수선이야 뭐 또 오랜 세월을 했고요. 예, 또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거 없으니까는 그건 자신 있죠, 딴 것보다도. 옷 수선의 인생을 건다. 오늘의 주인공 박재기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시흥시.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네. 자꾸도 고장 나가고 앞에 지퍼요? 네. 예. 얘는 예. 요만큼만 좀 기장주 소매. 네, 잘라주시면 되고요. 접수 완료요. 사장님,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15,000원. 여기는 옷 주로 수선집이고요. 이제 겨울엔 주로 패딩 같은 걸 많이 하고 일반 옷도 다 수선이 돼요. 불가능은 없어요, 선생님? 옷은 다 가능합니다. 옷은.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큰 옷, 작은 옷, 뜯어진 옷, 구멍난 옷 모두 모이시오. 이제 청바지 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렇게 와싱이 돼 있던 자리인데 그래서 와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붙일 거예요. 이건 쉽죠 뭐. 수선사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꼼꼼하게 옷 수선을 하는 주인공. 근데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한 52년 정도요? 52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그럼 언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죠 뭐. 16살 때. 아, 그 당시야 뭐 옛날에는 다들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집에 농사 지니까 뭐 공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양복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죠. 양복점 들어가서. 어릴 적 수선 일을 시작한 박재길 씨. 미군 양복점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미군들의 옷을 만들어주면서 가죽, 양장, 밍크 등 다양한 옷을 수선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옷을 내가 수선해 준 게 아니고 그때는 만들어 준 거지. 그럼 자기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을 때 그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또 미국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옷을 받았는데 잘 맞는다고 좋아하면요 막 그 선물 사가지고 쫓아오고 그랬었어요. 청바지의 길이를 수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다 수선 포인트가 있는 법이라는데요. 이제 수선사가 수선해놓고 표시가 안 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어붙여서 표시 안 나게, 수선한 표시가 안 나게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다 워싱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바지들은 이렇게 고쳐 이뻐요 또. 어머나 어머나, 이게 바로 50여 년 경력 장인의 솜씨군요. 손님 이거 예. 손님이 의뢰하셨는데요. 예. 여기가 적어져가지고 아. 여기는 제거하고 예. 치마로 고무줄로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두 개 다요. 두 개 다? 예. 아, 위에가 적나 보다. 예. 아우, 이쁘겠네, 해놓으면. 이게 이제 우회가 적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회를 날려버리고 스카트로만 이제 입혀먹는 거예요. 오케이, 접수 완료. 이제부터 수선에 들어가는데요. 거침없이 가위질부터 고고. 작업하실 때 두 개를 한꺼번에 작업하세요? 예.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올 풀리지 말라게 고무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손님이 입을 수 있으니까. 역시 장인의 스케일은 남다르군요. 어떤 모양으로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양복을 허던 사람이고 이것저것 옷을 허던 사람이 만들던 사람이니까 이런 건 다 거기 습득되는 거예요. 지지촌에서 사진 한 장만 미국에서 보내온 옷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그게 리폼 기술 바탕이 됐던 거예요. 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와우, 완벽하게 변신한 스커트.
기술 배운 사람도 그 당시는 나쁜이 아니고 다 매맞구들 배웠어요. 뭐 대강 배운 게 아니고 진짜 완전히 그냥 전기 대림이 아니고 숯불 대림이 데려 그 달궈서 갖다 주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좀 많이 맞고 배웠어요. 예, 그 시절에는 뭐 다 그랬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니 설마 손에 든 것이 패딩은 아니지요? 여기 불에 닿았어요, 난로에. 이 연통에 닿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튼 거예요, 다. 이 패딩은 원단이 얇아서 불만 스쳐도 이렇게 돼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저기 그렇게 막 자르셔도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거죠? 일단은 덮어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려면은. 선생님, 저 좀 살려주셔요. V를 요거를 이제 일단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털 나오지 않게 요거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에, 그렇죠. 이 탕고 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똑같이 뭐 사람 그 상처 부위 다 도려내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쪽 천을 빼. 네네네. 안쪽 저거 바깥에 허리 위에서. 패딩 씨, 그럼 지금부터 상처 부위를 치료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회사에서 근무할 때 거기에 이제 패딩 수선이 들어오는데 하는 사람이 없었었어요. 패딩을 수선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전담을 하게 됐어요. 이 칸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패딩 수선을 하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 했어요. 선생님 어디가 뜯어졌던 거예요? 여기 두 군데. 대박! 신의 손이셨군요. 완벽한 수선 인정. 아주 간절했어요. 아 그리고 어려웠어 너무.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때. 패딩 수선의 길을 가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고도 없는 매장에 찾아가 일감을 달라고 했던 주인공. 애쓰실 들어가가지고 담당자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나중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황당했었다고. 근데 나는 그 길이 보였었어요. 나는. 찾아가면 될 것이다 하는 길을 느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나는 그거를. 그날 오후 수선할 또 다른 패딩을 들고 외출에 나선 재길 씨. 어디 가세요? 이거 충전하러 가요. 충전하는 기계가 여기 없고 군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전 좀 해가지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 전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는 하는 일 되지도 않고. 근데 50 넘어서 좀 살만했을 때 사실 나한텐 고비가 왔었어요. 아주 굉장한 고비가 왔었는데 이제 암이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억울해서 하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답은 하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살았어요. 그냥.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 현실에 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오수선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박재길 씨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내와 딸인데요. 가족이 함께 일을 합니다. 여기 제 집사람이고요. 저 우리 딸이고. 네. 아내와 함께 오수선 일을 하던 곳. 재길 씨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죠? 여기가 이제 이 옷 충전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충전하는 기계고요. 이제 이게 제가 개발한 거고 이 청소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빨아 당기고 컴퓨터에 쏴주고. 패딩 수선을 위해 기계까지 개발한 이게 90%짜리 구스예요. 이거를 놓아야 옷이 가볍고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런 볼륨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90%짜리 쓰는 거예요. 옆에서 늘 재길 씨를 응원하는 아내인데요. 그런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둘이요? 네. 아니 연애 걸었지. 하지만 즐거웠던 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기와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누라가 그 간칸 월세방에서 그 세를 살고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그 어린아이 6살짜리 그 아이 내가 눈을 치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 택배 들어갔죠. 그거 우선 이제 정신 차리고 택배 들어가서 뭐든지 해야겠다 이제 집념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런 날들을 버텨온 것은 오로지 그를 믿어주는 아내와 불평불만 없이 잘 성장해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습 보면 짠하기도 하고 믿음직하기도 하고. 고마워요? 네, 많이 느끼지. 진짜로 많이 느끼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주는 부부의 뒷모습 참 아름답죠? 이거를 내가 이제 털을 충전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창근육을 냈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막으러 가는 거예요. 아래 미싱으로 가서 이거 근육을 막을 거예요. 이제 이게 마감 치면 거의 이제 마무리 지는 거예요. 꼼꼼한 손길로 옷을 서는 자신 있는 박재길 씨. 요즘은 그의 전성시대입니다. 누구나 오는데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가 노력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삶의 무게로 시작한 오수선이지만 기술만으로 최고가 된 수선의 장인. 그의 손길에서 다시 태어난 패딩은 과연? 아유, 다 됐습니다. 이제. 와우! 이보다 더 완벽한 수선은 없다. 지금 완전 옷이 새거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옷이 확 살아나서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줬잖아요. 여기다가 빵빵하죠. 네. 이분 겨울 따뜻하게 입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요. 혹시 옷 수선으로 예. 삼행시 지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삼행시.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옷, 옷수선으로 살아온 인생 수, 수고했다 박재길. 선. 손녀 같은 마누라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 열심히 하자고. 사랑해요. 네, 열심히 해야죠. 뭐. 응? 하나의 기술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물론 수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인내와 집념 그리고 열정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 같습니다.